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줍음 많은 아이를 위한 책. 오늘은 내가 스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패트리샤 폴라코 그림, 이연진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나는 별입니다. 신기하네요. 책 제목이랑 이 출판사가 그죠? 느낌이 옵니다. 예쁘죠? 굉장히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아주 저한테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책을 어쨌든 이 책은 처음 접한 책이니까요. 저한테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 학년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죠.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도 생겼고요. 바로 국어를 가르치는 트렌치나 선생님이에요. 정말 재미있고 또 멋진 분이죠. 선생님은 나의 잠재력을 깨워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나는 미친 듯이 책을 읽었죠.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읽었죠. 시도 짓고 이야기도 만들고 스필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해 쓴 글을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문이 좀 이 이야기는 특별히 기네요. 그죠? 네, 이 외국 애들은 사실은 그 특별활동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취미 활동인 거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그 많은 학생들에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혜택이라고 보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실은 그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 중에 그죠? 쓰기, 말하기, 요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강화시켜주는 훈련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런 글쓰기라든가 내지는 말하기,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림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토마스 웨인 선생님과 조셉 트렌치나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디어 가장 무시무시한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트렌치나 선생님이 내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글쓰기는 좋아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내 글을 읽다니. 그건 내가 도저히 못하는 건데 말도 안 돼. 하지만 선생님이 시키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친구들 표정들이 조금 그렇네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을 마주보고 섰어요. 손으로 꽉 잡은 종이가 날아가는 새처럼 파닥거렸어요. 왜 파닥거렸을까요? 그쵸. 떨린 거예요. 손이 막 다다다다다다 떨린 거예요. 그런 순간 있죠. 우리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린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추억을 소환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이거는 글쓰기 발표 날이긴 한데요. 무릎은 부들부들 떨리고 입안은 바짝 말라붙어 턱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쿵쾅거리는 내 심장 소리가 뒷자리에 앉은 아이들한테까지 들릴 것만 같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었어요. 반 친구들 모두. 자, 선생님이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자, 심호흡을 한번 해보렴. 교실 앞에 서 있던 트렌치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네 친구야. 우리는 네가 쓴 글을 들어보고 싶단다. 하지만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은 나를 위로하며 자리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베트리샤, 괜찮아? 나는 부끄러워 죽고만 싶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친구들 표정이 좀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죠. 음, 음. 그날 오후 트렌치나 선생님이 누군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연극반을 맡고 있는 웨인 선생님이었죠. 연극반 선생님이라니. 트렌치나 선생님이 네가 훌륭한 작가라고 하시더구나. 웨인 선생님이 말하는데 웃는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사실은 웃는 모습은 누구나 다 멋질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다 이렇게 자신을 칭찬까지 해주니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어요. 그것도 선생님이, 그죠? 네, 글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네가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단다. 나는 고개를 뚝 푹 떨구었죠. 어쩌면 네가 그걸 이겨내는데 우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선생님은 싱긋 웃으며 뭔가를 칠하고 있는 아이들 쪽으로 나를 돌려 세웠어요. 지금 연극반은 겨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단다. 근사하죠? 연극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면 정말 매력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로는 뭐 재봉하는 거, 뭐 무대를 설치하는 거, 뭐 모든 그 속에 이게 연극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연극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자신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면서 또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연마하면서 행복을 가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멎어버렸어요. 연극반의 겨울 공연? 내가? 농담하시나? 정말로 선생님은 내가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 아마 수백 명은 될 텐데. 저녁을 먹은 뒤 엄마와 함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어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들으니 엄마가 대학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제일 가는 배우였대요. 다들 엄마가 나중에는 연기를 하러 할리우드로 갈 줄 알았대요. 트렌치나 선생님이 나를 연극반에 넣어주었다고 하자 엄마는 기뻐했어요. 와, 패트리샤, 너도 연극을 좋아할 거야. 하다 보면 부끄러움도 없어지지. 엄마가 했던 것보다 네가 더 잘할 테니 두고 봐. 엄마는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나는 차마 엄마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고요. 그럴 때는 숨도 잘 쉴 수가 없다고요. 이번에도 못할 게 뻔하다고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만 말했어요. 엄마, 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절대 못할 거야. 절대로.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입을 맞추었죠. 그래도 한번 해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엄마가 틀렸다는 걸요. 웨인 선생님이 내게 처음 맡긴 일은 무대 배경에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내가 마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미술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눈 정원의 미제트라는 연극인데 한 소녀가 신비로운 정원에서 친구들과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죠. 마치 피터팬의 겨울판 같은 이야기인데요. 웨인 선생님이 쓴 작품이에요. 선생님은 농담 삼아 이 연극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했죠. 나는 배우들이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이 연극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무대 장치를 세우면서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대사를 따라하곤 했죠. 얼마 안 가서 난 모든 등장인물의 대사를 다 외웠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몰랐답니다. 뭔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웨인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이 연습할 때 나도 같이 하라며 자주 불렀어요. 선생님이 어떤 감정이라도 큰 소리로 외치면 우리는 곧바로 두려움이나 분노, 호기심 같은 감정을 표현했어요. 또 선생님은 낱말놀이를 시키거나 으르릉, 같은 소리를 내보라고도 했죠. 이상한 소리를. 가끔은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 배 위에 무거운 책을 올려놓고는 시를 읊으라고 했어요. 만약 책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너희가 배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연극 연습이 정말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연극반에 들어온 지 몇 주 지난 어느 날 선생님은 친구들이 연극에서 맡을 역할을 발표했어요. 캐슬린이 주인공 역인 미제트를 맡았죠. 사실 난 캐슬린이 좋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 애를 좋아하는 것 같았죠. 착한 데다 연기도 어찌나 잘하는지. 선생님이 캐슬린을 뽑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연극에서는요,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섬세한 감정도 읽을 수 있고, 물론 당연히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게 사실은 연극이에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에게 연극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학부모님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기회를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외향적인 친구로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면으로 아주 훌륭한 취미 활동이라고 저는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내가 무대 배경을 마무리하는 날 선생님이 배우들을 무대로 불러 모았어요. 다들 지금쯤은 자기 대사를 전부 암기했겠지? 잊지 마. 공연하는 날 이 무대에 서는 건 너희뿐이라는 걸. 자기 대사만큼은 확실하게 외워야 해. 모두들 네!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뿐이었죠. 보비는 마지막 구절을 자꾸 까먹었어요. 캐롤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대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렸죠. 선생님은 점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제트인 캐슬린도 대사 한 줄을 버벅거렸어요. 겨울달이 뜨면 정원으로 오라. 왜냐하면 그때 마법의 의자가 나타날 테니. 내 입에서 불쑥 대사가 튀어나왔어요. 대체 내가 뭘 한 거람? 그런데 선생님이 언짢아하지 않아서 누가 대사를 까먹을 때마다 나는 큰 소리로 일러주었어요. 패트리샤, 너 이 연극 대사 다 알고 있니? 외운 거야? 마침내 선생님이 물어보았죠. 난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죠. 정말 대단한데. 그럼 네가 대사 알려주는 역할을 맡으면 되겠구나. 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건 할 수 있죠.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앉는다면요. 옛날에 이런 장치가 있었대요. 옛날에 그 무대에 있잖아요. 무대 밑에 구멍을 뚫어서 배우 그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배우가 만약에 까먹었을 때 그 대사를 들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왜냐면 어느 정도 암기를 한 상태니까 약간 불안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대사를 읊어주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역할을 한 배우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보조자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공연을 겨우 일주일 앞두고 큰일이 터졌어요. 캐슬린의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요. 이제 어쩌면 좋아요. 연습 시간에 캐롤은 엉엉 울었어요. 우리는 대사를 모르니까 그에 대신 연기할 사람이 없어요. 도나가 웨인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그때 캐시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미제트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동안 여기 쭉 같이 있었죠. 패트리샤가 모든 대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요.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엄마도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대사를 하려고 하자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먼지와 모래 한 움큼을 집어 삼킨 것만 같았죠. 결국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아무래도 전 안 되겠어요. 그러자 다들 내 주위로 몰려와 말했어요. 패트리샤, 해야 돼. 네가 안 하면 안 돼. 꼭 해줘. 부탁이야. 마이크도 거들었어요. 전에 한 번도 내게 말을 붙인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 그래, 패트리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웨인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죠. 나는 그냥 바닥만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보비가 비아냥거렸어요. 얘는 못할 거예요. 겁이 많거든요. 교실에서 자기가 쓴 것도 못 읽는걸요. 뭐, 이번에는 보비 말이 맞았어요. 난 진짜 겁이 났어요.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웨인 선생님과 단 둘이 연습을 했어요. 패트리샤, 다 너를 응원하고 있어. 친구들도 무대에 설 때는 너만큼 불안할 거야. 너도 알잖니. 자, 미제트가 한밤중에 정원에 사는 대사를 한번 읊어보겠니? 선생님은 나를 무대 앞쪽으로 데려갔어요. 나는 대사를 읊조렸죠. 정말로 대사는 모두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텅 빈 객석이 눈에 들어오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 문장씩 말해봐. 천천히. 자,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호흡을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다리가 뻣뻣하구나. 그러면 안 돼. 긴장을 풀어. 무대를 한 바퀴 돌아볼래? 넌 그동안 내가 가르치는 걸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두 기억할 거야. 선생님은 나를 달래듯이 말했어요. 패트리샤, 너 자신을 완전히 연극에 맡겨봐.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관객을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연극에 나를 완전히 맡겼어요. 그러자 대사를 한 문장 한 문장 말할 때마다 내게 없는 줄 알았던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됐어, 패트리샤. 네가 바로 나의 미제티야. 공연 날 밤 엄마는 무대 뒤에서 여자아이들이 의상을 입는 걸 도와주었어요. 나는 흥분되면서도 몹시 두려웠죠. 첫 대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정도였어요. 엄마,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 누군가 100명은 넘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 200명이라고 그랬던가? 아, 패트리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대에 오르면 다 알 텐데 뭘. 100명, 200명이라니. 심장이 쿵쾅쿵쾅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캐롤이 내 뒤로 다가와 속삭였어요. 넌 연습할 때마다 정말 완벽했어. 그러니까 멋지게 잘 해낼 거야. 하지만 연습할 때는 관객이 하나도 없었잖아. 난 긴장해서 침을 꿀꺽 삼켰어요. 웨인 선생님이 우리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미제트, 잊지 마. 연극에 너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야. 선생님이 나를 무대 쪽으로 데려갔어요. 나는 내 차례가 될 때까지 무대 옆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막 뒤에서 객석을 살짝 훔쳐보았어요. 어둠 속으로 공연장에 가득 찬 관객들이 보였죠. 대부분 어른들이었지만 아이들도 몇 명 보였어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다리는 마비된 듯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죠.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신호가 들렸어요. 미제트, 네 차례야. 웨인 선생님이 속삭이며 나를 살짝 무대로 밀었어요. 나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다리를 풀고 몸을 움직여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죠. 미제트. 다시 한 번 더. 미제트. 그런 다음 나는 무대로 나갔어요. 첫 대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대사가 이어졌어요. 팔을 흔들면서 무대를 한 바퀴 빙 돌아 시녀들을 불러 모았죠. 나는 미제트였어요. 대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말하기 쉬워졌죠. 어느새 관객들도 사라져버렸어요. 웨인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모두 떠올랐죠. 나는 그대로 몸짓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다른 배우들과도 대사를 주고받았죠. 상대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에 맞춰 연기를 했어요.
친구들도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죠. 보비가 대사 하나를 잘못 말해 불안해했지만 난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 다음 대사를 보비에게 알려주었답니다. 나는 연기에 푹 빠져 불타올랐어요. 아름답죠? 연극은 별탈 없이 끝났어요. 모두들 훌륭하게 잘 해냈죠. 나는 내 세계가 전보다 훨씬 더 커진 것만 같아서 그게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어요. 연극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가족 같았죠. 관객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커튼콜을 마친 뒤 나는 웨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공연을 시작하자 관객이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떨리지도 않고 배가 아프지도 않고 다리가 후들거리지도 않던걸요. 제가 해야 할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나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내가 이 연극을 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런데 오늘 밤 나한테 위대한 작품이 하나 더 생겼단다. 그게 뭔데요? 나는 선생님이 극본을 한 편 더 쓰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바로 너야, 패트리샤. 너는 용감하고 우아했단다. 넌 두려워